이 프로젝트 창은 저희 강의장에도 보면은 얘가 설치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서 개폐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쓱 미는 개폐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25도 내외로 열려요. 이게 90도로 열리는 애도 있는데, 유사한 형태 중에 90도로 열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일단 분류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창하고 결합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정창 같은 거랑 결합시켜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위에는 고정유리라고 치고 아래쪽을 두 개 칸으로 나눠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열리는 형태의 창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바깥쪽으로 휙 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디자인으로 응용을 하고요. 측면 같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또 고정창이고 요 위쪽은 또 이렇게 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열 수 있게 바깥쪽으로 휙 열 수 있게 고정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창의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바깥쪽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도 열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빗물 같은 게 좀 차단이 되겠죠. 비가 온다라고 해도 띵 맞고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의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외곽에서 보면은 형상이 잘 눈에 띄겠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외로 얘네가 고장이 나면 조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고장은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를 열고 닫고 할 때 쓰는 그 고정 장치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걔네들을 교체해 줘야 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 강의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요것도 고장 났어. 이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면 휙 열려버려요. 저거는 안 열려요. 그 지지대가 고장 나서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경첩 비슷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접히고 펴지는 철물이 들어있는데 걔가 지금 고장 나서 둘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통 저런 창을 낮은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본 적은 없을 거고,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성이 높은데, 이건 그냥 그리니까 써져 있는 건데 25도밖에 안 열리는데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일이죠.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청소 같은 건 어렵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열어놨을 때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개폐되는 게 아니니까 환기가 매우 좋다라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있죠. 경첩 고장이 생각보다 잘 납니다. 학원에도 이거 고장난 거 많아요.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이거의 단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쓸 때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쓰시겠죠. 형태를 좀 알아도, 이런 류의 제품을, 이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지만 잘 보이니까 이걸 할게요. 제품을 보면은 여기에 틀이 있고 이쪽에 보면 안쪽에 틀이 있는데, 틀을 떠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 보면은, 단순하게 그려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생겨 있다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탁 닫으면 여기 면을 덮겠죠. 그래서 이게 기밀성 같은 거가 어느 정도는 좀 그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장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열고 닫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에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기호상으로 보면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이쪽 날개가 여기에 닫혔을 때 여기 면에 딱 붙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그리는 건 똑같아요. 외부에 틀이 하나 있고 내부에 틀이 있고, 얘가 유리를 잡죠. 그래서 이제 고정창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만, 요거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이 하나 있고 유리가 있는 형태, 그리고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이 있고 얘를 잡고 있는 틀이 하나 더 있겠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표현은 보면은 저희가 다 했어요. 다만 요거의 특징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약속된 기호로 그리는가, 요것만 파악하시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밀어서 열고 당겨서 닫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열고 당겨서 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미는 게 어렵겠죠.
닫을 때 쾅 닫히겠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너무 옆으로 길어도 문제가 돼요. 너무 길면 손잡이 여기서 한쪽에서 열면 당연히 이쪽은 안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것도 안 좋습니다. 그 긴 거는 양쪽에 손잡이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게 양쪽에 손이 닿는 경우는 모를까 둘이 연다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길이를 넘어서면 열고 닫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서기 문이면 상관없고 미닫이 창이면 상관없죠. 길든 짧든 그냥 밀면 되잖아요. 어디서 밀어도 상관없죠. 가운데서 손바닥 대서 밀어도 열리고 끝에서 프레임을 밀어도 열리고 여기서 열어도 열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용하기 편한 게 미닫이 형태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그려볼게요. 형태는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평면도 상에서 또는 인면도 상에서 얘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는 대충 그릴 거고 이제 여러 번 그려보셨을 거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활용해서 또는 옆에다가 그냥 바로 그릴게요. 바로 그려도 금방 그려요. 뭐 수평선 하나씩 그려주면 되고 일단은 그래도 1500 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1500 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1200 정도는 어떻게든 됩니다. 그래서 1200 내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1200 정도다 생각하고 그리겠습니다. 수평폭을 1200을 그려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값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 45, 50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커튼홀이나 이런 데다 많이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5cm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75mm 양옆으로 75 해주시고 뭐 네모 박스 그린 다음에 틀 먼저 그리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류별로 그리시면 돼요. 종류별로. 여기 이제 외부에 있는 틀 그린 겁니다. 유리를 잡고 있는 네모 박스를 그리셔야죠. 하나씩 보면 쉬워요. 요거 지금 그린 게 이건 거고요. 이거 이렇게 생겨 있는 요거에 여기 단면을 그린 거고 이제 요거 그리셔야죠. 이거 가운데 유리 있는 이거 그리시면 돼요. 저것도 값을 하나 정해서 했죠. 35에 85 하면 돼요. 80에 X축으로 그릴 거니까 80에 35 정도 그린 다음에 요번에는 가운데 놓을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열리는 방향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 맞습니다. 바깥쪽에 설치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게 더 잘 그린 도면이다 이런 게 아니고 도면은 약속된 기호로 그린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복사하시고 선 그려주시고 유리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다 또 인면선 그린다 그러면 인면선 정도 그려주시고 합니다. 약식 표현 중에 여기 유리하고 틀 자체를 그냥 하나의 박스로 안쪽에 있는 유리 이런 거 안 그리고 하나의 네모 박스로 그리셔도 이것도 준해서 그리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왕이면 캐드로 그려놓고 쓰는 건데 좀 조금은 그래도 모양 나게 그려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여기에서 열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열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이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15도 20도인데 각도 계산을 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단면을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창문을 25도로 열었을 때 이 정도로 열릴 건데 그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거리가 얼마다 이걸 계산하셔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그리시려면 그리세요.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요 정도까지 열리지 않을까라는 범위를 설정하셔서 여기 부분은 이제 가상이죠. 가상이니까 뭐 점선이나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중심선으로 그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실선으로 그리셔도 뭐 괜찮고 대신 가는 선으로 그리시는 게 좋겠죠. 기호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열리는 장치는 대체적으로 경첩 같은 게 좀 달리는데 얘는 측면의 경첩이 달리긴 하는데 어쨌든 열리는 형태를 보면 한쪽을 기준으로 열리죠. 요 위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경첩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얘가 맞물려서 붙어있는 면이 있고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 붙어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 뭐라고 그러지? 이게 V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얘가 열린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이제 뭐 기준선으로 이렇게 그려야죠. 가상. 열었을 때 얘를 이렇게 열면 요 정도까지 나갈 거고 경첩이 요쪽 위쪽에 있어서 바깥쪽으로 여는 형태예요 라는 뜻이에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는 형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이 붙어 있고 한쪽 면은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아 이게 밖으로 미는 건가 보다 라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미는 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기호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인면도에서도 높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한 600 정도로 감안하고 600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고요. 뭐 똑같죠 뭐. 네모 그려서 틀 해주고 45 정도의 두께 해주고 다시 옵셋 80mm를 해주면 얘가 이제 틀, 얘가 유리 잡고 있는 틀, 얘가 유리. 그 다음에 빼먹지 마셔야 되는 거는 열림기호. 위쪽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밀어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니까 600 했습니다. 이렇게 연다입니다. 여기서 손잡이를 그린다 안 그린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뭐 모양상 디자인상 내가 손잡이를 그려서 도면의 효과를 올리겠다 그러면 그리셔도 돼요. 근데 다만 도면이 좀 정성껏 그렸네 느낌이 사는 거지 손잡이가 있으면 그쪽을 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호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든지 이렇게 당겨서 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 요 기호니까 이해하시고 쓰시면 돼요.